자, 오늘은 이제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못해서 빨리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할 거는 뭐냐? 첫 번째 단원 바로 순열입니다. 순열. 자, 순열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순열을 배우기 앞서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합의 법칙이란 것과 두 번째 곱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어떤 두 가지 경우가 두 사건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하고요.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곱의 법칙이란 걸 사용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한식 메뉴가 5개, 일식 메뉴가 3개 이렇게 있다. 자, 이때 밥을 한 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밥을 골라야겠죠. 근데 한식 메뉴나 일식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 즉 동시에 고르는 게 아니죠. 하나만 고르게 됐을 때는 5 더하기 3은 뭐다? 8 이렇게 되는 거고, 한식 하나, 일식 하나를 동시에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3은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는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가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엔 뭐다?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도 좋은데 여러분이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전식 배열입니다. 자,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3개 되는 경우가 생겨요. 3개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를 뭐라 한다? 사전식 배열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사전식 배열은 무엇이냐?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식 배열은 이게 태블릿이 좀 사전식 배열, 만약에 A, B, C 요 3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배열, 그러니까 순서, 다른 알파벳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 요새는 다 전자사전 쓰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 종이로 된 사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A, B, C 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고 싶으면 제일 첫 번째 부분, B는 A 다음, C는 그 다음, D는 그 다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A, AA, AAA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B, 한참 B로, 두 번째가 B로 되는 거 끝나면 그 다음 A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전식 배열이라고 이제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사전을 안다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바로 배열을 해보면 A, B, C 순서대로, 그리고 A, C, B 첫 번째 건 그대로 두고 이 세 번째 것만 바꾸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A 다음에 B, 그 다음 A가 C보다는 빠르죠. B, A, C, 그 다음에 B, C, 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A, B, C, B, A. 이렇게 총 몇 가지 배열이 됩니까? 얘로서 배열할 수 있는 건 총 6가지. 이게 뭐예요? 사전식 배열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규칙성 있게 해야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게 내 거 마우스도 같이 캡처를 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보기 쉬울 것 같은데, 기타.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마우스도 같이 캡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설정이 있나? 나와 있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일단 마우스 캡처가 안 돼서 제가 가리키는 화면 끝을 좀 보기 힘들지만, 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밑줄 그어주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테니까 그걸로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순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두 번째. 순열. 자, 순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의미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다른 말로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제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혹은 어떻게 쓰느냐라는 걸 바로 뭐 NPR이라고 쓸 겁니다. N permutation R 해갖고 N 순열에 해당하는 건데, 이 순열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아요. N 팩토리얼 그리고 밑에는 n-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근데 이 느낌표 표시 나는 거 요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저 느낌표 뭐지? 처음 보는 건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첫 번째로 n 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 팩토리얼이 되고 느낌표로 읽는 거 아니에요? n부터 거꾸로 숫자들을 어디까지? 1까지 곱해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1까지 곱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0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0팩토리얼. 0팩토리얼은 0이 아니라 1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팩토리얼은 자, 곱하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는 수가 필요해요. 우린 그걸 항상 1이라고 놨어요. 1에다가 n부터 거꾸로 쭉 곱해 나가는 거다. 어디까지? 1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0팩토리얼은 1이라는 숫자에다가 아무것도 곱하지 않겠다. 그냥 1 그 자체만 나올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2의 0제곱은 1에다가 2를 한 번도 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0팩토리얼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NPR 얘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n부터 거꾸로 쭉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1까지. 그럼 밑에 거 n-r 팩토리얼 얘는 뭐예요? 뭘까요? 바로 n-r부터 n-r 빼기 1 곱하기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n부터 쭉 곱해져서 곱하기 n-r 플러스 1 여기까지 곱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 쓰면은 결국에는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염려가 높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숫자로 계산을 한번 해줄게요. 자, 5p3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거 5 팩토리얼 분의 5 빼기 3 팩토리얼이 됩니다. 즉 5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합시다. 5p3이 의미하는 거는 5부터 거꾸로 3개 곱하세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부터 거꾸로 3개의 숫자를 곱하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10p4 얘는 뭐예요? 10부터 거꾸로 19, 8, 7 이렇게 4개의 숫자를 곱하면 된다. 이게 뭐다? 순열이다 라고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순열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바로 npn입니다. 여기 자리가 애매하네요. npn.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n부터 거꾸로 전부 다 일렬로 나열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이에요. 숫자값 계산을 그러면 그렇고요. np0는 뭐다? 얘는 한 개도 뽑아서 곱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이에요.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계산식으로는 이런데 이제 npr의 사전 이렇게 의미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즉 일렬로 세운다. 이런 의미라고 파악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뭐라고?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버스 정류장에 5명이 서 있습니다. 이 5명을 줄을 세우고 싶어요. 일렬로 줄을 세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애는 몇 명? 5명, 그 다음엔 4명,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 2명, 제일 마지막 자리에는 올 수 있는 애 1명 해서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의미로 5명 서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다?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맞죠? 미안해요. 아직 목 상태가 다 좋진 않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내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랄게요. 자, 그럼 5명 중에 5명 다 줄 세운 거고, 두 번째 예시는 10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p5 제일 첫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애는 10명, 그 다음에 9명, 그 다음에 8명,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6명, 나머지 5명은 세우지 않을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놔둬라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순열이에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순열의 경우는 이제 순서가 생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순서가 생기는 경우라는 거는 이제 뭐 일렬로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지위의 고하가 생기거나, 지위의 고하라는 건 예를 들어 반장, 부반장 같은 거. 예를 들어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는 거구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순서가 생기죠. 반장 먼저 뽑고 부반장을 뽑잖아. 부반장 뽑고 반장 뽑지 않듯이 이제 순서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뭐 지위가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학급 임원 몇 명 뽑겠다. 이런 건 순서가 없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순서가 없는데 이제 반장, 부반장 같이 순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순열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지위고 빼고는 뭐 숫자. 순서가 생기죠. 숫자 같은 경우 나열을 할 때 당연히 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등등에 해당하는 숫자가 순서가 생깁니다. 이게 목 상태가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마이크를 중간중간 껐다가 잠깐 뭘 가다듬고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순열의 약간 이제 응용이죠. 세 번째 원순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원순열은 이제 원형으로 자리를 앉히거나 뭐 세우는 경우,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순열이 n명 중에 n명을 다 앉힌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이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얘는 n으로 나눈 n-1 팩토리얼이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도형을 여기다 큰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원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 사람을 앉힐 거예요. 5명을 앉혀볼까요? 여기 동그라미를 앉히고 여기에 별을 앉히고 여기에 네모, 얘는 세모, 그 다음에 하나는 뭐 할까요? 하나는 애매모호하네요. X표라고 합시다. 이렇게 5명을 앉혀요. 그러면 이때 앉히는 거는 뭐냐?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쭉 돌려가면서 앉힙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앉혔다 칠게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5개, 4개, 3개, 2개, 1개라고 해서 5팩토리알이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별표, 여기에 네모, 여기에 세모, 그리고 여기에 X라는 애를 앉혔어요. 그럼 처음이랑 어떻게 돼요? 처음 위치랑 한 칸씩 옮겨간 것 뿐이에요. 얘가 일로 옮겨간 거고, 별이 일로 옮겨왔고, 네모가 일로 옮겨왔고,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한 건데, 순서 자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와 이 두 번째 경우를 동일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더 옮겨갔어요. 동그라미 별, 네모, 그 다음에 세모, X표. 이 경우도 어때요?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하겠죠. 그러면은 한 번 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별, 네모, 세모, X표 이거랑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별, 네모, 세모, X표 이 5개가 뭐예요? 전부 다 동일한 순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5팩토리알인데 똑같은 모습이 5개가 나왔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4팩토리알, 즉 n-1 팩토리알이구나 라는 계산을 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원형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겐 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것만 지울게요. 원순열의 응용이니까 지워라. 자, 다 지웠어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원이 아닌 도형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원이 아닌 도형. 원이 아닌 도형일 땐 풀어내는 방식은 보통 층마다 다른데 2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 2가지 경우에 대해 다 설명을 할게요. 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도형을 그려볼까요? 사각형. 직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직사각형에 총 8명의 사람을 앉혀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동글뱅이 파, 요렇게 X파, 요렇게 8명이 앉혔어요. 그랬을 때 이 8명을 이제 배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8팩토리얼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8팩토리얼. 근데 문제는 얘도 돌아가다 보면 똑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파악을 해보자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동글뱅이 파와 X파로 반을 잘랐어요. 왜 이렇게 잘랐냐? 자, 이걸 기준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볼게요. 동글뱅이 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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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뱅이 파, X파죠, 여기. 잠깐만요. 요거 없고, 여기 X파 하나 왔고, 동글뱅이 파, 동글뱅이 파, 동글뱅이 파. 자, 어때요? 첫 번째 거랑 다른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이동해 볼게요. 동글뱅이 파, 동글뱅이 파, X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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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파. 그 다음에 여기 2개는 동글뱅이 파와 동글뱅이 파. 하나 더 이동하면 이쪽에 동글뱅이 파 셋, 그 다음에 여기 X파, X, X, X파, 그 다음에 여기 동글뱅이 파.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동을 해야지만 동글뱅이 파, 동글뱅이 파, 동글뱅이 파, 동글뱅이 파,
x 그 다음에 x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경우는 결국은 몇 개 생깁니까? 이게 이렇게 반바퀴 도는 거죠. 반바퀴 돌았는데 이 반바퀴 돌았을 때 동글뱅이 여기 앉아있던 첫 번째 앉아있던 애가 여기까지 와야지만 생겨요. 왜?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 기준으로 요렇게와 요렇게가 앉아있는 거죠. 애들이.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동글뱅이 파와 x파가 앉아있어요. 요게 고스란히 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총 4번의 이동을 거쳤단 거예요. 맞죠? 여기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5번. 5번 이동해서 제대로 온 거니까 총 4개의 다른 모습을 갖고 이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팩토리얼을 2로 나누게 됩니다. 왜? 똑같은 모습은 2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가 되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아까 우리 n-1팩토리얼, 7팩토리얼 여기서 곱하기 4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무언이야? 일단 원순열의 기본인 n-1팩토리얼에 이거는 서로 다른 모습을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형태. 왜? 여기 있던 애가 하나, 둘, 셋, 4번 이동할 때까지 전부 다 다른 모습이 나오죠. 총 다른 게 4개의 모양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순열 형태에 곱하기 서로 다른 형태를 해주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n팩토리얼에다가 서로 다른 경우 이거는 이제 같은 모양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2가지인데요. 본인이 구하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사실 같은 모양을 찾아서 나누고 싶다 그러면 그냥 n팩토리얼에 같은 모양 나누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원순열의 기본인 n-1팩토리얼을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서로 다른 형태를 찾아낸 다음에 그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2개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르죠. 이게 뭐에? 원순열의 응용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할까요? 삼각형? 내가 그리지 말고 요 도형의 힘을 빌어서 자, 삼각형이에요. 여기에 2명씩 각각 앉히겠습니다. 동글뱅이 커플, 네모 커플, 그 다음에 별표 커플. 자, 총 6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전체 6팩토리얼에서 같은 경우를 찾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게 몇 개냐? 한 칸씩 이동을 해보면 동글뱅이, 네모, 별별 이렇게 되겠죠. 하나씩 옮겨갔어요. 한 번 더 옮기면 동글뱅이, 네모, 별별. 처음이랑 똑같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한 면당 똑같은 경우 하나씩 생길 거니까 얘는 3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요 면수만큼 같다라고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는 뭐예요? 5팩토리얼, n-1팩토리얼 곱하기 서로 다른 경우는 한 칸씩 옮겨갔을 때 2가지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오케이? 이게 바로 뭐예요? 원순열의 응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다른 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무언이야? 네 번째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인데 중복순열은 뭘까요? 중복순열은 뭘까요? 바로 중복을 허용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거 있겠네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1, 2, 3 세 수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시오. 중복을 허용한다 칠게요. 자, 4자리 자연수면 1111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 1000의 자리로 쓰이는 숫자 몇 개? 3개. 중복 허용하니까 100의 자리도 3개, 10의 자리도 3개, 1의 자리도 3개. 얼마야? 3의 4제곱, 즉 81개.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 이게 너무 조명이 어두워서 좀 눈이 아프길래 조명을 좀 켰어요. 자, 그래서 81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은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나열한다. n파이 r 대문자 파이고요. 이건 얘기하고 얘는 n의 r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시오. 중복을 허용할게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5통의 편지가 있대요. 5통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순열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엄연히 순열입니다. 이거 태블릿이 왜 이러지? 자, 이게 왜 순열이야? 엄연히 순열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중복 순열을 방금 배웠으니까 2개 중에 하나로 생각했죠. 5의 세제곱이나 3의 5제곱이나. 하지만 얘는 정답은 3의 5제곱입니다. 3의 5제곱.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설명을 하고요. 편지 5개가 있을 거예요.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 그 다음에 5번 편지. 우체통이 있을 겁니다. 여기 1번 우체통, 2번 우체통, 3번 우체통. 자, 이 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우체통은 몇 가지? 바로 3가지. 이 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우체통은 몇 가지? 3가지. 얘도 3개, 4번도 3개, 5번도 3개 해서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보통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 이게 n 파이 r 해서 n의 r제곱 되는데 이 중에 이때 n은 주로 상대적으로 큰 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거 또는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 뭐냐면 우체통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편지보다 큽니다. 편지. 그럼 얘는 R은 뭐냐? 얘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 또는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이는 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해. 편지도 움직일 수 있죠. 들고 가면 되니까. 맞죠? 아닌가요? 우체통은 움직일 수도 없고 편지보다 크고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중복 순열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를 여러분이 잘 읽으면 되는 거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볼 겁니다. 5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총 7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A가 아니다, 5개만 할게요. A 3개에 B 2개가 있다. 이거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렬로 나열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뭐예요? 5팩토리얼입니다. 5팩토리얼. 하지만 얘는 A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 임의로 번호를 붙여볼게요. A1, A2, A3, B1, B2인데 기본적으로 5팩토리얼인데
이 A 세 개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또는 B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 A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는 세 개끼리 자리 바꾸는 거니까 뭐야? 3팩토리얼. B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B 알파벳 두 개니까 뭐예요? 2팩토리얼. 이걸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게 뭐다? 이 5개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M 팩토리얼에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N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A가 5개, 그 다음에 B가 4개, C가 3개다. 이러면 총 12개 알파벳입니다. 그럼 얘를 1로 나열하면 12팩토리얼에 5팩, 4팩, 3팩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이열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쉽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길찾기가 나옵니다. 길찾기. 자, 도형을 좀 그려볼까요? 찾기가 좀 애매모호하네요. 이게 도형 이거. 자, 그냥 할게요. 그냥.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로로는 혹은 세로로는 3칸. 이렇게 그을게요. 세로는 3칸이고 가로로는 4칸이라 합시다. 자, 이렇게 4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찾고 싶어요. 최단거리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가로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가야겠죠. 이렇게 위로 가는 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른쪽 가는 길을 A, 위로 가는 경우를 B라고 했을 때 얘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기 위해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A가 4개 필요하고 B가 3개 필요합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를 이제 일렬로 나열하면 돼요. 무언이야? 예를 들어서 AAAA, BBB라는 얘기는 AAAA, BBB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ABABA는 ABABABA 이렇게 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해보면 7팩토리얼에 4팩, 3팩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다? 최단 거리의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나중에 가면 길찾기가 이렇게 순탄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적점이란 걸 찾게끔 해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방금 전과 같은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4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도 뭐 6칸 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 그냥 찾아가면 되죠, 사실은. 그럼 똑같은 방식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도였어. 근데 요만큼이 지워졌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요상하게 지워졌네. 요렇게 요만큼이 지워졌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땐 최적점이란 걸 찾아야 되는데요. 아마 여기 최적점은 색깔을 바꾸는 게 낫겠네. 여기와 여기 이겁니다. 근데 최적점이란 건 뭐냐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란 건데 여러분이 최적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추천을 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제 길찾기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세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은 뭐냐? 자, 왼쪽과 밑에서 오는 게 합쳐져서 바로 이 점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인데 그럼 이 점 뭐예요? 여기 점은 밑에서 오는 두 개와
왼쪽에서 오는 1개가 합쳐져서 여기는 3개, 4개, 5개. 그 다음에 여기는 3개, 6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세는 걸 얘기합니다. 1, 2, 3, 그 다음에 여기 6개니까 여기 6개, 7개, 16개, 31개, 그 다음에 23개, 그 다음에 여기 9개, 12개, 32개, 여기 빨간색을 잘못 쓰네. 44개, 여기는 54개, 86개. 그러면 총 얼마예요? 130개. A에서 B까지 가는 건 총 130가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총 130가지. 오케이? 이렇게 세는 게 여러분이 아마 조금 더 최적점 찾는 것보다는 편할 거예요. 최적점을 찾아서 푸는 경우도 꼭 존재하긴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뭐 서술형을 쓰라 할 때는 최적점을 쓰는 게 솔직히 맞는 방법이긴 해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조금 야매스럽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최적점 찾는 법도 연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정 못하겠다. 자긴 답이라도 맞춰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이 정도 하겠고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다른 것들은 문제 풀이를 할 때 진행을 할 겁니다. 문제지는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블로그에 가면 어떤 문제지를 선택할 건지 각 과목별로 문제지가 보통 2권 정도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할 건데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고3들 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꾸준하게 수업을 들을 생각이다. 이제는 아프더라도 웬만하면은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안 올렸는데 이제부터는 좀 꾸준하게 올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시험 일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올려줬어야 할 걸 못 올려줬죠. 그래서 더 빨리 열심히 해서 이제 요일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블로그는 거기 유튜브 상단에 보면은 썸네일에 보면은 거기 티스토리 블로그 표시가 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 표시 걸 누르면은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블로그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